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학기부터 충남형 늘봄학교, 해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이규훈 장학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방과 후 교육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충남 지역의 방과 후 교육 활동 운영 현황부터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합계 출생률이 0.78명이라는 정부 발표와 같이 저출생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된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네. 또한 올해 3월에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이 총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격차와 그리고 교육 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 사교육비 감소 등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의 확대가 계속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교육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늘봄학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순회 강사 지원 사업이나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네. 혹은 소프트웨어 코딩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하고 있고요. 방과 후 학교 더불어 이제 네.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초등 돌봄교실은 충남 전체 초등학교 419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후 돌봄, 저녁 돌봄, 토요 돌봄, 방학 중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에서는 심과 놀이 중심의 단체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요. 노후화된 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의 기존 간식비가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000원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모두 전액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K-팝 좋아하실까요? 네, 좋아합니다. 제 아이도 5학년 여자아이인데요. 네. 아이들 및 댄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댄스 관련 이제 프로그램을 수강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네. 아이들의 흥미 그리고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이 되고요. 예를 들면 K-팝 댄스부터 축구, 그다음 배드민턴, 요리, 보드게임, 코딩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의 반응은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교실의 만족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2022년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93%고요. 네. 그리고 23년 방과 후 학교 상반기 만족도가 9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2학기부터는 충남 일부 학교에서 충남형 늘봄학교인 해봄학교가 지금 시범 운영된다고 하죠. 지금 최근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천안 지역 학교를 찾아서 참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 해봄학교가 어떤 건지 직접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해봄학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늘봄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양질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네. 위와 같은 정책 설명처럼 늘봄학교가 무조건적으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네. 참여를 확대하고요. 질을 높이는 방향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늘봄학교 정책을 우리 충남의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 바로 해봄학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해봄학교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선 해봄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충남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행복교육을 담아서 늘 따뜻한 해처럼 아이들을 돌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해봄학교는 3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방과후 학교 및 돌봄의 공간을 온라인,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히려는 전략과 네.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전략,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지원청 중심 업무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충남형 늘봄학교, 해봄학교가 어떤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각양각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처럼 사실 우리 충남의 14개 시군의 학교들은 다 제각각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도 운영하는 형태나 아니면 상황, 갖고 있는 문제가 다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태안 같은 경우에는요,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수한 강사들을 또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거에 반면에 이제 천안이나 아산 같은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도 확보할 수 있지만 네. 아이들 참여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보자.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지역하고 대학하고 지역 및 대학과 연계하고 혹은 학교 및 지역의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아마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태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태안에서 만약에 태안에서 우수한 강사를 저희가 직접 대학과 연계해서 강사 문화예술 체육에 강사를 보내준다거나 네. 아니면 그 천안의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에 지역 대학이나 지역 체험처와 연계해서 학교 밖의 방과후 활동을 확대해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금 우리 충남만이 갖고 있는 늘봄학교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해봄학교는 크게 2가지 운영으로 운영될 예정이거든요. 네. 우선은 방과후 학교 및 돌봄을 확대하는 유형인 기본형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 학교 및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 주도 특화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기본형인 방과후 학교 및 돌봄 확대형은 방과후 학교 1+1 강좌 지원 사업 혹은 상상늘봄 교실 같은 5개의 필수 과제를 이행하면서 네.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질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네. 학교 주도 특화형은 조금 다른 형태이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이긴 한데요. 5개의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대학 연계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방과후 학교 및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다문화 비율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뭐 다문화 학생 친구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다문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고요. 네. 그리고 미래교육 집중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AI, 소프트웨어, 환경 등 미래교육과 관련 있는 방과후 학교 를 운영하는 건데요. 네. 단독으로 방과후 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심화 발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만들어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학교 지역 연계형도 있는데요. 이거는 마을과 학교가 협업을 통해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네. 대표적인 예로 태안에 대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태안 대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갈두천 마을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과후하고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 공간 그리고 지역 공간을 넘나들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의 주체는 학부모님도 될 수 있고 마을 네. 주민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학교 간 통합 돌봄이라는 것도 유형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저희 충남만의 특색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밀 지역이 있는 과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분명히 원도심 학교가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빠져나간 거기엔 또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연계해서 공동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행재적 지원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돌봄 확대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아침 돌봄, 그리고 저녁 돌봄, 뭐 에듀케어 교실, 뭐 기타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학교 돌봄 확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시범교육청을 운영하기 전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남의 23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녁 돌봄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네. 네, 이번 하반기 시범 운영에서는 3가지 중점 과제와 그리고 12가지 세부 사업으로 총 72개 교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올해 주요하게 추진하는 방향은 향후 앞으로 이제 확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찾아보고 해결해보는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확대에 따른 그런 부분을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또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요? 네. 예, 좀 우선은 방과후 학교 1+1 강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학부모님들이 방과후 수강료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게 저희가 방과후 학교 강좌도 확대해드리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상상일본 교실이라는 사업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지역의 진로체험처나 아니면 대학과 연계해서 학교 안팎에 특색 있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은 학교 안에 보통 클라이밍장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 밖에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 클라이밍장 가서 이제 그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연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돌봄 교실에 운영되는 네. 이런 사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동네방네 늘봄 교실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돌봄이 사실은 학교 공간 안에서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은 과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수업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역의 공간 그리고 아이들한테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함께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고요.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체육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방과후 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약간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 에듀테크 활용한 소프트웨어 혼합 수업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방과후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대면 교육이나 혹은 온라인 교육으로 딱 하나의 방향으로만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이제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간 연계 통합 돌봄 교실 혹은 충남형 거점 늘봄센터도 아마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네. 이런 세부 사업들은 방과후 학교 참여 확대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지역 연계 강화 돌봄 대기 해소라는 목적으로 설계가 됐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런 내적 외적 기반을 조금 다져 나갈 거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이런 시범 사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추출을 하고 25년도에는 충남 전체적으로 확산해 보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 그런 틀에서 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제공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은 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안에는 자원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밖의 자원을
조금 활용해 보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메이커 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충청남도 농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 농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다양하게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연계해서 네. 지역 자원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할 거고요. 그거를 학생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리고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늘봄학교 확대가 결국에는 또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과 후 돌봄 영역까지 교사의 이 책임이 된다라는 부분, 이 문제 제기도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늘봄학교 정책이 단순히 이제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그리고 학교의 책무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아마 현장에서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회에서는 학교의 기대와 달리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에 조금 더 많은 역할을 기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업무 과중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네. 우선 지역사회 및 대학과 연계해서 학교 밖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요. 학교가 안고 있는 부담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많은 사업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더불어 저희가 이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방과 후 늘봄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이 센터를 구축을 해서 뭐 강사 채용이나 아니면은 강사비 집행 혹은 대학과 연결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올해 천안을 비롯한 7개 시지역에는요 이미 이제 늘봄 전담 인력들이 7명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24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져서 우리 충남형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늘봄학교가 이렇게 안착이 잘 된다면요. 아마 가장 큰 부분은 아마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이런 맞춤형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의 만족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 및 혹은 교육 격차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지역사회 및 대학의 참여가 저희가 또 중점을 갖고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및 대학이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함께 키우는 문화를 만들고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늘 따뜻한 해처럼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조금 더 나은 교육 그리고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늘봄학교 또한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방과 후 학교와 그리고 돌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맞춰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늘 따뜻한 해처럼 아이들을 돌본다는 해봄이라는 말처럼 우리 충남 교육의 늘봄학교 정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사회에 함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충남형 늘봄학교, 해봄학교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형 늘봄학교, 해봄학교가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